어제 뭐 보셨어요? 한참 탄력을 받았던 SBS 스토브리그도 설 연휴 동안 결방을 했고요. 그리고 TVN 사랑의 불시착도 결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려고 사랑의 불시착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그거 한번 다뤄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지난주에 KBS 사프 인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줄거리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의 불시착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어느 날 그 재벌 상속녀 윤세리, 손예진 씨가 맡고 있죠.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에 휘말려서 북한 땅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근데 윤세리를 북한군 장교 이정혁은 현민 씨예요. 구해서 보호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다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인데, 10회에 윤세리가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고, 윤세리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고 이제 이정혁도 남한으로 넘어오게 돼요. 주변 이제 같이 있었던 부대원들도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북한 찬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무슨 찬양할 정도로 멋있고 잘 살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찬양이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느 곳에나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거는 진짜 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이 정도잖아요. 그냥 그거는 북한 찬양이라는 개념으로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16부작인데요. 6%대로 시작해서 10회에 이르러서는 지금 14%를 넘었어요. 한 번도 시청률이 떨어진 적이 없고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이 드라마가 처음에 소재 표절 의혹을 받았어요. 이 박지은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전설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 소재 의혹이 뭐냐 하면, 공모전에 출품된 시나리오의 기획 구성안 그 내용하고 시작할 때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구성안의 내용은 뭐였냐면, 한 발레리나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비무장지대에 떨어져서 근처 부대원에게 구조당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표절 의혹을 받는 드라마 작가들은 많은 분들이 예능하던 분들이다. 예능 작가 출신이다. 근데 예능에서는 쉽게 다른 프로그램 소재를 가져다 쓰기도 하니까 이게 드라마 소재를 구성을 가져오는 것은 별 의식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재가 비슷하다는 거는 좀 문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이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윤세리라는 인물이 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짝퉁바가지예요. 재벌 상속녀에다가. 그래도 자기 그 브랜드를 런칭한 사람이고 일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 이정혁의 집에 가서 무슨 바디워시 찾고 아로마 향초 찾고 그러는 게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 같아서, 물론 코믹 설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캐릭터에 좀 정이 안 갔던 거죠. 요즘은 희극하고 비극을 잘 버무려 놓은, 희극과 비극의 균형감 있게 나오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인데요. 동백꽃 필 무렵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은 희극에다가 비극을 약간 국수 고명처럼 얹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비극 부분은 이정혁의 형인 이무혁이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과정, 그리고 이 사고를 저지른 조철강, 오만석 씨가 맡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 비극인 거예요. 이 조철강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기를 싹 뺀 인물, 유일한 악역인 거예요. 사실 그 남한 쪽에 있는 세리의 가족들, 오빠, 올케, 그리고 어머니, 이런 분들이 악역이긴 하지만 깜냥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멍청한데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 사택마을의 아낙네들하고 싸움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그 북한 쪽 배역에 훨씬 힘을 쏟았습니다. 남한 쪽의 그 세린의 가족은 그 올케가 황우술에, 그리고 윤지민,
그리고 어머니는 방은진 씨가 나오는데 연기 경력이 꽤 되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캐릭터하고 잘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세리네 가족의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이 드라마에서 이 세리네 가족이 사실 더 이상 안 나와도 이 드라마 전개에 지장이 있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결정이 됐어 하면 끝나는 거죠. 인기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이와 달리 안 나오면 안 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캐릭터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서단, 그 서지혜 씨죠. 서지혜 씨의 어머니 고명은 백화점 사장이잖아요. 장혜진 배우가 맡고 있는데 저는 이 장혜진 배우와 서지혜 씨의 티격태격하는 진짜 말 대결, 이거 정말 그 영상을 저는 정말 숱하게 많이 봤어요. 뭔가 힐링이 러시아에서 돌아온 서단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 외삼촌을 향해서 한 첫 번째 대사, 이게 서단의 그 목소리가 처음 나올 때예요. 저 요즘 살 까는 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사였는데 입에 착 붙으면서 이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이 서지혜 씨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지혜 씨 두 번째 대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머니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어요. 정말 무슨 도열하듯이 이제 쫙 들어갑니다. 멋지게 어머니 빨간 옷 입고. 근데 이제 거기서 엄마가 막 왜 이렇게 말랐냐, 욕 먹었냐 막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이거 자의로 깐 거야. 이 두 번째 대사. 살 까는 중입니다. 요즘 나 자의로 깐 거야. 이 서단하고 서단 어머니의 케미는 진짜 끝내줍니다. 이 장혜진 씨가 바로 영화 기생충의 그 송강호 씨의 부인 충숙 역할을 맡은 분이에요. 이 영화 캐릭터를 위해서 15kg를 살을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본래 체중으로 돌아온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서단의 외삼촌, 그분이 기생충에서는 지하실 남자 박명훈 배우입니다. 이 두 분이 내달에 같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 두 분이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혜진 배우가 KBS 동백꽃 필무렵에서 그 누렁이의 주인인 영심이에요. 영심이가 까불이처럼 계속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도대체 영심이는 누굴까 했는데 나중에 등장했는데 이 장혜진 배우였어요. 그래서 충숙, 그리고 고명훈, 그리고 영심이 이 세 인물이 너무나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서단하고 같이 미용실에 간 장면이 있었어요. 화장을 이제 거의 지운 상태로 나왔는데 또 그냥 순둥순둥한 원래 장혜진 씨 본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혁 부모하고 이제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원장 동지 나 오늘 화려하자요 이러는데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평양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평생 몇십 년을 평양 사투리를 들었는데도 참 이 평양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골파는 화장이라는 게 쉐이딩을 많이 하는 화장인가 봐요. 이제 그걸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낫도깨비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진짜 이분의 그 연기력 진짜 박수 칩니다. 그 고명은이 그 이정혁의 부하들하고 대작을 했잖아요. 뭔가 비밀을 캐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표치수가 거기에서 넘어가서 표치수가 막 비밀을 다 말해줘요. 윤세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고 다 말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고명은이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죠. 이분이 나올 때마다 진짜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택마을의 아낙네들, 여기서 이제 대좌의 아내이죠. 영애 동지 김정란 씨, 그리고 인민반장 월숙 역의 김선영 씨. 뭐 둘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안 봐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그 귀때기 만복의 부인으로 장소연 씨가 나오고요. 미용사 일하는 옥금 역의 차정아 씨, 이렇게 4명이 이제 이 사택마을 아낙네들의 중심인데 진짜 이분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동백꽃 필무렵에 옹산 어벤져스를 좀 벤치마킹 했나 해가지고 제가 좀 삐딱하게 봤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김장하고 이런 씬은 마치 연극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좀 허술하다 이랬는데 이게 눈에 익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케미가 생겨서 그런지 지금은 진짜 이런 사택 마을이 있는 것 같죠. 막 거기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 각자 성격이 너무 확실해서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본 것이 김정란 씨를 차라리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남한 쪽에 세린의 집 쪽으로 보내서 아버지의 뭐 몇 번째 첩 정도로 해놨으면 윤세리하고 뭐 피 튀기는 긴장감 접전 이거 장난 아닐 텐데 지금 이제 남한 쪽에 세린의 집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김정란 씨 하나만 거기다 옮겨놨어도 아마 팽팽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소연 씨 이 연기자가 이 말 조근조근 하면서 화도 안 내면서 표정 하나 안 바꾸면서 사람 목 조를 사람인데 그 연기력을 여기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캐릭터 자체가 진짜 착하고 어떻게 이제 눈치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씩 하고 이 정도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이분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었겠는데 캐릭터가 너무 순한 캐릭터여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죄다 좀 남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단 역의 서지혜 씨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SBS 정치 드라마 펀치 때 이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어떤 역할을 주로 맡느냐 하면 질투의 화신에서는 왜 조정석 씨하고 공효진 씨 사이에서, 흑기사에서는 김래원 씨하고 신세경 씨 사이에서 항상 이제 짝사랑하고 내쳐지는 역할을 맡는데 저는 그 내쳐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서지혜 씨를 어떻게 그렇게 아랑곳 안할 수 있는지 남자 주인공들이 여기서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구승준 역할 그 남한에서 넘어왔죠. 김정현 씨하고 뭔가 지금 약간 썸을 타려고 하는데 이 구승준이라는 인물이 과히 옳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뭔가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실제 좀 남한에 있을 때 안 좋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러브라인이 생기는 것도 저는 서단에 빙의해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손예진 씨가 맡고 있는 윤세리. 윤세리는 정말 애절했다가 천방지축이었다가 그렇게 막 양쪽 역할을 잘 오락가락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손예진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윤세리는 이제 손예진 씨를 위해서 마련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하고 이 윤세리는 부딪힙니다. 사택마을 사람들, 또 오중대 대원들, 자기 회사 직원, 또 세린의 가족, 심지어 정혁의 부모님들하고도 부딪히죠. 그런데도 이 색이 다 달라요. 대단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정혁이 그 윤세리를 구하느라고 총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탈출할 기회를 포기하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이정혁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 절절한 표정 연기, 천방지축일 때 윤세리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윤세리. 저는 이 윤세리가 고명은 서단의 어머니하고 합하면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밀릴지. 영애동지 김정란 씨하고는 이제 고명은이 한번 붙었는데 고명은이 이제 신경전을 벌이다가 뇌물을 딱 줘가지고 영애동지를 굴복을 시켰거든요. 윤세리하고도 한판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세리가 남한으로 온 상태여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죠. 리정혁 역의 현빈 씨, 그간의 드라마에서 주로 쌀쌀맞고 자기 여자에게는 잘하지만 좀 건방진 좀 츤데레 스타일의 연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촌티도 나면서 그러면서 또 한순간에 또 남성미 뿜뿜하는 이런 인물을 맡은 거는 처음이고 또 이 역할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민군복 입은 모습이 그렇게 멋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그 10년이잖아요. 복무기간이. 인민군복이 2벌이 지급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군인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민군복이 그렇게 빛이 나는 옷이 아니래요. 그래서 군인이 멋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방송사마다 그 자기네 드라마 영상을 잘라서 요리조리 엮어가지고 편집해서 또 자막 재밌게 붙여가지고 막 올려놓습니다. 이 방송사들이 본방송의 광고 수입보다 이 동영상으로 얻는 수입들이 꽤 짭짤한가 봐요. 여기에 신경들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은 이 본방송 안 보고 이 영상만 봐도 드라마 줄거리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영상이 진짜 많아요. 그 세리가 부대원들에게 손가락 하트를 막 남발했잖아요. 막 해줬어요. 손가락 하트가 좋아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이제 이정혁이 그렇게 이제 세리의 하트 남발에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뾰루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는데 현빈 씨가 그런 표정을 지은 것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TVN에서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막을 붙여놨는데 뭐 입 대빨 나온 중대장, 뭐 토라진 중대장, 그 이정혁이 이렇게 말하죠. 망할 놈의 자본주의 하트, 막 이런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랑의 불시착은 재미 포인트가 막 도처에 있어요. 어디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죠. 부대원 중에 우리나라 드라마 마니아가 있죠. 김주모. 이 사람이 천국의 계단 보다가 세리를 놓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근데 윤세리가 이제 재미삼아 부대원들에게 상을 주면서 한류 사랑상을 김주목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상으로 통일 버전의 상품이 지우히메하고의 점심 한 끼였어요. 천국의 계단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통일 버전을 택했죠.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김수현 씨에 이어서 최지우 씨도 여기 카메오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김주목하고 이 점심 한 끼가 성사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물론 해피엔딩이겠지만 남한하고 북한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연애사보다 저는 여러 가지 잔재미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 드라마여서 재미있게 보고 있고 끝까지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 11회 예고를 보니까 현빈 씨가 이제 드디어 남한으로 넘어와서 수트바를 자랑하게 됐더라고요. 이제 인민군복과는 다른 이제 현빈 씨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열광할 것 같습니다. 11회 기다려 주시죠.